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 아동 성범죄자 조모 씨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세모에 이 천인 공로할 죄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천인, 하늘, 인, 사람, 하늘도 노하고 사람도 노하는 그러한 아주 극악한 독한 죄를 졌다. 천인 공로할 죄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동네 사람들 같기도 하고, 이 피켓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조모모를 거세하라, 거세하라, 거세하라 이렇게 쓴 피켓이 있었어요. 거세하라. 물론 한글로 썼죠. 거세하라. 근데 그거는 뭐냐면 없애다, 갈것자지만 없애다는 뜻이 있고, 이 세는 뭐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원래 이 거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불가기를 거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이것은 권력을 버리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첫 용어가. 그러니까 이 사마시의 진나라 때 이 유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준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가 권력을 버리듯을 버리기를 마치 신발을 벗듯이 했다. 요즘 말로 신짝처럼 권력을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했다. 이런 기제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처음 쓰였어요. 그래서 이 첫 쓰임이 참 좋은 뜻이잖아요. 참 좋은 뜻인데, 그런데 이 뒷날에 이 세자는 이상하게 이 세자는 남자의 성기를 뜻하게 됐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성기 가운데서도 그 음부에 있는 음부에 있는 줄기경을 짰으면 음경 그러면 이게 남자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 옛말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것이 요즘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요즘 보니까요,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여학생들이 길을 가면서 자꾸 이것이 변형이 이것인데, 오늘 졸라 짜증나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불러서, 야, 너 그게 뭔 뜻인지 아니? 이게 뭔데? 그랬더니 몰라요.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뜻을 알고 써야지 함부로 막 아주 이쁜 여학생이 뭐나 졸라 짜증나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가려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옛말은 원래 이것이었고 이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보통 페니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또 페니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걸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금기어가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앞에 우리 대학원생이 앉아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어로는 이거 칵이라고 하잖아요. 칵. 중국어는 뭐냐면 지빠라 그래요. 지빠. 닭개자에다가 이 파자를 써요. 닭개자 알죠? 닭개자에다가 요즘 닭개자에 파, 지빠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음경 혹은 이거를 그냥 뜻하는 것이, 이거를 왜 세라고 하느냐? 이 세라는 것이 아까 거세할 때 세가 뭐냐면 바로 이걸 뜻해요. 이거를 뜻해요. 이거. 그래서 이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이 권력욕이 이 발기하는 그 페니스처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걸비타민 그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게 권력욕이다 이거예요. 권력은 좋은 것이지만 욕자를 붙이면 나쁜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권력이라는 건 참 좋은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이 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경 알죠, 여러분? 성경, 불경, 할 때 그렇죠? 거란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현실에 적응했을 때 때때로 좀 끄끌끄끌하고 뻑뻑하고 잘 안 풀린 경우가 있어요.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을 때 이때 윤활유 해결사로서 등장하는 것이 권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이랑 할 때 이 권자가 원래는 권이라는 것은 나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울 때 혹은 저울 추 이런 의미로 쓰이다가 권력할 때 이 권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정확한 상황 판단 이것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원군에게 대구에서 지고 또 올라오다 지고 몇 번 전투에 져서 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후백제가 오늘날의 그 안동이 거기가 옛날 고창이라 그러는데 고창을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 의성을 먹고 고창을 점령할 때 거기를 빼앗기면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빼앗기면 이제 고려의 삼국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전투가 이제 고려군하고 백제군하고 벌어졌을 때 고려군이 열세에 있을 때 안동에 이 성주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부성주인 김행이라는 사람이 행자를 썼어요. 이분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고려군 편을 드는 게 낫겠다. 신라의 성주들이잖아요. 편을 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상황 판단을 잘해서 신라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려가 대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 태조가 이 김행에게 성을 말이죠. 임시 조치를 정말 잘했다. 정말 정확한 이 상황을 보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큰 공을 세운 그걸 기념해서 권이라는 성을 준 거예요. 그 권이라는 게 참 좋은 뜻이죠. 그렇죠? 이 후손들이 이 역사에 참 많은 좋은 작용을 많이 했잖아요. 양촌 권근이라든지 권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분. 권율장군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씨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거세가 가진 두 번째 의미는 방금 말한 거는 권력을 버리다는 뜻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본뜻보다 더 널리 쓰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음낭, 알죠? 음낭 있잖아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낭 속에 있는 고환. 보통 고환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환을 외과 수술로 제거하는 그것을 거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조모모를 거세하라는 것은 바로 그 성불구자로 만들어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거세는 인위적으로 성불구자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이 거한이 어려운 말이라면 우리말로 뭐가 있죠? 이건 또 여러분 금기어 아닌가요? 불알. 불알을. 그 북한 사람들은 불알 그러면 백일등 전구를 뜻한대요. 불이 켜지는 불알 이렇게 해서 그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못 쓰게 되는 전구를 북한 사람들은 불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남자의 음낭 고환을 불알이라고 그러죠. 고환은 한자 말입니다. 거세는 원래 짐승에게 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간소 혹은 불간돼지, 불간양 이거는 뭐냐면 소나 돼지나 양 중에 말 안 듣는 놈 좀 있어요. 성질이 고약하게 타거나 이런 놈들은 보라를 까서 성질을 죽이고 또 살도 잘 져요. 비육을 잘해요. 그런 두 가지 용도로 했던 것이 그것이었는데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한 것은 뭐냐 하면 형벌로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뭐 살을 찌우는 게 이런 게 아니라 후손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손을 가지지 못하게 하게 끊어버리는 위해서 형벌을 취하는데 이거는 바로 그러니까 기원전 그 16세기에 시작하는 그러죠. 그 은나라 때부터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기록이 보면 이 소수민족 특히 그 서쪽에 있는 이 강족이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강족을 잡아가지고 이른바 음경과 고환을 다 제거하고 그 노예로 삼았다. 이런 기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 뒤에 그 진시황제 진나라나 그 한고조 유방의 이 한나라 때에 와서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인간은 말이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 동물인지 뭐 하나 있으면 점점 더
업그레이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 형을 집행하는 장소를 잠실이라 그래요. 요즘은 잠자는 건데 하늘천 벌레총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벌레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약자가 약자고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그래서 잠실이라 그러잖아요. 잠실. 혹은 이 서초동에 가면 서초구에 가면 잠원이 있고 저기 또 잠실 있잖아요. 그렇죠? 강동구입니까? 잠실. 그래서 이 잠이란 뭐냐면 이 잠원 잠실은 뭐냐면 이 누에를 키우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형, 그러니까 이 거세형을 하는 장소를 잠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잠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잠실에서는 이 누에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온도가 밖에보다 높아야 돼요. 온도가 상당히 열이 있어야 돼요. 온도가. 그래서 왜 잠실에서 그러냐면 이 잘라내거나 외과수를 하고 난 뒤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아무런 진통제가 없기 때문에 이 재를 갖다 발라버려요. 발라놓고 묶어 놓아요. 이렇게 하는데 엄청 아픈 고통이잖아요. 근데 보통 묶어 놓는데 이 석 달 열흘, 거의 100일 동안 묶어 놔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 100일쯤 지나야 이게 아문다, 기본적으로 아문다 이거예요. 암으로서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참 상상한 기록이 있는데 보면 너무 처참해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잠실에서 그 형을 가하는 곳을 이 잠실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뽕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잠실. 그 잠실에 사는 사람들 겁낼 거 없어요. 잠원동 사람들 겁낼 거 없어요. 그와 관계 없는 거니까 알고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실에서 생식기를 자르고 난 뒤에 이 100일이 걸리는데 이게 100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100일 동안 감금해놓고 막 묶어놓고 얻을 때는 말이죠. 그 사람을 엄청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최초의 그 기전체 역사적인 사기를 쓴 사마천이가 정말로 억울하게 진짜 말 잘못했다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바른 말을 했다가 이 성질이 아주 그 개떡 같은 한무제의 그 비위를 건드려서 궁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살해보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역사를 다 기록하고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대대로 사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자료 다 모아놓고 있는 그 집필을 하려고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아픔을 참고 사기를 완성시키겠다는 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형벌은 그 여자에게도 가했대요. 구체적인 이 기록은 알 수 없는데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하여간 난소를 제거하는 건 맞았대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생殖 기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형벌이지. 그래서 이 무시무시 형벌이 사형 바로 다음 단계의 형벌이에요. 형벌이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형 바로 다음의 단계가 바로 이 공형이었습니다. 네. 사형은 대부분 머리를 잘라는 건데 그 생식기는 머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러고 보면 일리가 있죠. 중요한 거잖아요. 으시시하죠. 요즘 날씨처럼 으시시 영하 벌써 5, 6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형을 정식으로 폐지한 사람이 바로 수나라 문제예요, 여러분. 수나라 문제 양계는 아들을 잘못 둬서 망했지 사실 중국의 그 10대 위대한 황제를 치면 꼭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5대 황제로 줄여도 그 안에 들어가기로 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 이 어지러운 이 혼란 전 난국을 통일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또 남북조를 통일했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은 이 과거의 그 세습제를 타파하고 능력주의, 그러니까 과거 제도를 실시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게 평민도 귀족이 될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사람이 수문제예요. 아들을 잘못 둬서 수양제, 운하를 파고 고구려 침략하고 발광하다가 그만 자멸해버렸잖아요. 이대에서 자기 아버지를 암살하고 시해하고 형을 또
제거하고 지가 이 후계자가 된 그런 아주 흉악한 놈인데 너무 설치다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 아버지에는 개 아들이 없다. 그래서 호부무견자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양계는 호부유견자. 양계는 양광이라는 놈을 낳아가지고 그냥 망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세는 말이죠. 아까 뭐 제가 말한 그 수나라 때 이 문제 때 그 법적으로는 없어졌는데 그 뒤에 법제는 없지만 이 황제가 어떤 놈이 엄청 미우면 이 형벌을 가끔 가하기도 했어요. 쭉 후대까지도. 예. 그런데 거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거세에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전부 다 도려내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고함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러는데 고함만 제거하는 이 거생을 받은 사람이 아니 놀랍게도 뒤에 다시 성기능을 회복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만 제거하는 형벌을 쓴 것은 명나라 때예요. 그리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청나라 때예요. 그래서 명나라 때 보면 이 환관 가운데 자기가 이걸 스스로 지가 뭐 죄를 저거 한 게 아니라 자궁이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 생식기를 제거하는 이 수술을 받은 놈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 황제 옆에 가서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출세함 해보려고,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이런 놈이 가끔 있어요. 아니면 어떤 아주 나쁜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릴 때부터 어린 애를 이거 제거하고 환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자 한번 되어보려고 이런 그 흉악한 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명나라 때 환관들이 되게 그런 출신이에요. 그 전부 다 자궁이죠. 부모가 하는 것도 있고 자기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위충현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위충현이라는 이놈은 이 형편없는 물에 배었는데 노름하고 하다가 도대체 이거 생활이 안 되고 노름빛도 못 갖고 하니까 에라 이럴 바에 내가 자궁을 해가지고 물론 자궁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는 북경에 전문적으로 하는 두 집이 있었어요. 두 집이. 거기 가서 돈을 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도 써야 돼요. 잘못돼도 책임 안 진다. 목숨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자궁을 해가지고는 궁중에 들어가서 머리가 하도 좋은 놈이 돼가지고 사기를 잘 쳐서 황제한테 사기쳐서 최고의 권력을 잡고 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발광을 하다가 뒤에는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제거되죠. 원래 뜻의 거세, 권력을 빼앗기는 그런 거세를 당하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진 놈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반대가 또 여러분 이분 알죠? 정자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정화는 유명한 내신인데 이 명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영락 황제 때 이 내신인데, 원래 이 사람은 그 전쟁 포로로 잡혀왔어요. 운남 지역이 그때 아직도 중국 청나라 판도가 아닐 때 운남에서 소심족이 결국은 이 청나라의 대청 전쟁을 벌이다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똑똑하니까 이거 궁형을 이때 궁형이죠. 궁형을 해서 신하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그 인물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대선단을 거느리고 7번이나 이 항해를 해서 아프리카 북단까지도 갔다 그래요. 가서 중국을 알리고 외교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당시에는 이 해양 항해술이 굉장히 뛰어났었죠. 근데 뒤에는 이상하게도 그 쇄국 정책을 해서 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방금 말한 이 정화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청나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나라 때는 내시가 되기를 자원하는 자들의 고항과 이 페니스를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말이죠. 이 내시제 서양에는 없는 이 궁형에 대해서 특히 서양의 선교사들이 궁금해서 중국을 이해하는데,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자르느냐. 아까 말한 두 가지 종류 중에 청나라에는 뭘 하느냐. 이걸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청나라가 1911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고 난 뒤에 이 환관들, 내시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돈을 주고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만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게 세상에 알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소변할 수 있는 그 구멍만 있을 뿐이지 싹 도려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청나라 때에는, 명나라 때에는 그 고함만 제거하기 때문에 살아날 확률이 컸는데 청나라 때에는 완전히 도려내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서 죽기 전에 반드시 각서를 쓰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그래 도대체 이 부귀영화가 뭔지. 그리고 또 그 자기 자식을 부모가 말이죠. 부모라는 놈이 자식을 그렇게 잘라서 내시를 만들어서 공중에 바쳐서 부귀영화를 노리는 놈들이 자식을 팔아먹는 그런 놈들이 있었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도대체 부귀영화가 뭐가 출세가 뭔지 참.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궁형이 없었다는 거. 참 우리나라 참 우리 한민족이 참 훌륭하고 우수하고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런 궁형이 없었어요. 그 이웃 나라에 궁형이 있는 걸 다 알면서도 안 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고 했어. 훌륭한 조상들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남자들에게 세 가지 끝을 조심하라. 세 가지 끝을.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입끝. 두 번째가 뭐냐? 붓끝. 붓끝. 세 번째가 뭐냐면 어디 갔나? 어디 가? 없었네. 아까 요거 끝.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혀끝 때문에 말 잘못해가지고 이 목숨을 잃는다든지 혹은 폐가 망신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역사상. 조선시대만 해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글을 잘못 써가지고 시를 잘못 지었다거나 혹은 상소문의 어떤 임금의 비위를 건드렸다 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붓끝을 조심해라.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조선시대만 해도 앞에 말한 입끝, 붓끝보다는 이게 조금 약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민주사회에서는 이 입끝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광장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형벌을 받는다든지 폐가 망신하는 일이 그렇게 뭐 별로 없고 또 붓끝은 말이죠. 이제 표현의 자유가 이제 표현의 자유. 그래서 물론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달라진 상황이죠. 완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 앞에 말한 입끝, 붓끝보다는 좀 가벼운 건데 이게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이 돼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거는 이거 뭡니까?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엄중해져서 이걸 잘못 놀렸다가는 요즘은 거세, 이건 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육체적인 거세는 당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거세를 당해서 영원히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미투 때문에 사회 저명 인사나 예술계 인사들이 완전히 개차반이 되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건 갈수록 더 엄중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흩어지기 쉬운 마음을 꽉 잡아라. 그리고 잡을 조자, 마음 심자. 우리가 특히 이것을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군에게 물어볼게요. 그렇지 않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이군이 아주 우렁차게 아주 젊은 이군, 28살이지 않아요? 23입니다. 23살인 이군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대낮부터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